160쪽.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적분입니다. 적분. 자, 적분에서는 우리가 부정적분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정적분이라는 걸 배워. 오이씨, 미분은 한 개였는데, 그치? 적분 갑자기 두 개가 됐네? 부정적분, 정적분. 둘은 비슷해 보이지? 텍스처럼 보이지? 근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그 두 가지를 다 배울 텐데, 개념 자체는 서로 다른 데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둘이 나중에 관계를 맺게 돼. 그거를 이제 발견해낸 것이, 증명해낸 것이 엄청난 발견이야, 사실은. 자, 그러다 보면 알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부정적분이야, 부정적분. 부정적분은 얘야. 자, 우리 fx를 뭐 하면? 미분하면 그 도함수가 구해졌죠. 뭐라고 써요? f 프라임 x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만들어진 함수를 fx의 도함수라고 불렀지. 얘는 얘의 도함수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어떤 함수를 받았는데 그 함수는 누구를 미분해서 나온 걸까? 원래 함수가 궁금할 수 있잖아. 지금까지 한 거는 이 함수를 통해서 미분해서 얘를 구했다면 이제는 할 건 뭐냐면 미분된 함수를 보고 그 원래 함수를 찾고 싶을 수 있잖아. 거꾸로 역연산이라고 하지. 역연산. 얘로부터 원래 함수인 fx를 찾아보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적분이라고 불러. 그래서 적분은 미분의 보다 반대 방향의 연산, 역연산인 거야. 그치? 곱하기 나누기 여기서 하잖아. 4를 2로 나누기 6을 2로 나누면 3이지. 그럼 2로 나눴을 때의 3이 되는 원래 수를 찾고 싶은 게 바로 뭐야? 역연산이잖아. 2로 나눴을 때 3이 되는 수를 찾는 거는 3에다가 거꾸로 2를 뭐 하면 돼? 곱하면 원래 수가 나오지. 그래서 곱하기와 나누기는 서로 무슨 관계야? 역연산인 관계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우는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하는데, 미분에서 네가 되는 원래 함수를 찾는다고 보고, 이때 이 원래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얘의 뭐라고 부른다? 부정적분 또는 원시 함수라고 불러. 원시, 원래. 그치? 미분되기 전에 원래 상태 함수. 그렇게 불러. 원시 함수라는 표현은 거의 안 쓰고 부정적분이라는 표현만 쓰겠죠. 어쨌든 그래서 자, 우리가 미분의 관점에서 보면 미분되어 나온 결과를 fx의 도함수라고 본다면, 원래 함수의 도함수라고 본다면, 이 함수를 미분해서 이 함수대로 원래 함수 찾아가면 그걸 적분한다고 보고, 그때 원래 함수를 얘의 뭐라고 본다? 부정적분이라고 본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미분해서는 얘를 중심으로 얘를 설명했기 때문에 얘를 fx로 두고 얘를 찾아왔다면 적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를 fx로 둘 수 있겠죠. 미분해서 fx가 되는 원래 함수를 찾아가자는 얘기야. 적분하자는 얘기야. 그럼 원래 함수 존재하겠지? 그거를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많이 씁니다. 대문자 fx. 부정적분을 저렇게 표현을 많이 해. 저는 공식된 약속이 아니지만 원래 관례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 됐지? fx를 미분하면 뭐가 구해주는가? f'x는 뭐가 구해주는가? 도함수가 구해지고요. fx를 적분하면 미분해서 얘가 되는 원래 함수가 구해지겠지. 얘를 뭐라고 한다?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됐지? 그럼 봐요. 2x 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돼? 4x가 되지. 그럼 거꾸로 4x를 뭐하면? 적분하면 2x 제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네? 4x를 적분하면 왜 2x 제곱이 아닙니까? 미분해서 0가 된 함수는 얘도 있지만 뭐도 돼? 2x 제곱 플러스 1도 돼 안 돼? 되지? 2x 제곱 마이너스 3도 돼 안 돼? 되지? 미분해서 네가 되는 원래 함수 부정적분은 한 개로 구해져? 아니지? 상수항은 어차피 미분하면 사라질 거기 때문에 거꾸로 적분했을 때 그 상수항을 알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따라서 적분하게 되면
부정적분을 한 개로 정할 수 없지. 그러니까 뭐가 붙어 있는 거야? 부정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 아, 부정 아니다 뜻이 아니었구나. 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구나. 왜? 많아서. 그러니까 수학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 뭐라고 그랬어? 부정이라고 배웠지? 그지? 너무 많아서 부정적분인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표현하지? 상수항을 알 수가 없는데 분명히 상수항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정적분에서는 그 상수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C라는 문자를 대신 붙이고 얘를 적분했을 때 나타나는 상수라고 해서 적분 상수 C라고 해요. 즉 부정적분을 구하게 되면 항상 상수 C가 붙어야 정상이죠. 왜? 상수항을 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C를 붙여서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부정적분은 fx를 미분하면 f'x가 된다고 했고요. fx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건데 지금 얘를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게. 자, fx를 미분해서 fx 되는 원래 함수를 찾는 거를 적분한다고 하고요. 적분 나타내는 기호를 어떻게 쓰겠냐면 이렇게 쓰겠어. s자를 길게 늘린 거야. 이거를 적분 기호라 그러고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요. 영어 누가 제일 잘하지? 혜린아, 내가 자신 있지? 뭐라 해야 돼? 왜 그렇게 했고 영어 잘하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 세계는 인티그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지? 근데 수학에서 우리 발음 신경 쓰냐, 그렇지? 알파벳은 인테그랄, 그지? 인테그랄 이렇게 생긴 발음 왜 이렇게 구려 하지 마, 알겠냐?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자, 인테그랄이라고 해주시면 돼. 적분 기호고요. 인테그랄이라고 있고요. 뒤에다 어떻게 쓰냐면 dx를 붙인다. 적분했던 뜻이야. 누구를? fx를. 즉 미분해서 fx 되는 원래 함수를 찾으라는 뜻이야. 근데 이건 뭐는데 누구에 대해서 미분했냐 이거야. 누구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fx 되냐 이거야.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fx 되는 원래 함수를 찾냐 이거지. 그래서 이건 변수를 나타내는 거야. 변수를 나타낸다고 해서 얘를 적분 변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미분할 때 당연히 자 a x 제곱 x 세제곱 얘 미분하라고 했어. 그냥 그걸 미분하라고 하면 안 되지. 누구에 대해서 미분할지 알려줘야겠죠. 누구를 변수로 볼지 결정해줘야 되잖아. x를 변수로 본다면 얘는 상수 취급하는 거잖아. 그러면 3a 제곱 x 제곱 이렇게 나와야 돼 선생님. 근데 a를 변수로 볼 수도 있지. a를 변수로 보면 이게 상수야. a를 변수로 보면 2 상수니까 이렇게 붙고 얘 미분하면 a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누구에 대해서 미분할지를 표현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x에 대해서 미분해왔지만 나중에 미적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기도 하고요, y에 대해서 미분하기도 하고 u에 대해서 미분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우리 도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f'x만 있는 게 아니었죠. y'도 있었고 또 좀 신기한 게 있었지 않았어? dy dx라는 표현도 있었죠. y가 곧 fx니까 dfx dx라는 표현도 있었죠. 수투에서는 주로 이것만 쓴다고 했지만 미적분은 미적분 쓴다고 했지. 왜? 얘와 얘의 차이점 뭐야? 그래 y를 미분했다는 것보다는 알 수 있어. fx를 미분한 거야. 근데 누구에 대해서 미분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는. 이 기호만 가지고는. 맞지? 그러니까 수투니까 그냥 다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하고 푼 거야.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y라는 함수를 누구로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야. fx라는 함수를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야. 얘가 뭐야? 미분했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미분했냐는 얘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야 사실은. 이게 편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통상 x로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적분도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 미분해서 네가 하는지를 알아야겠지. 그래야지 다시 원래 함수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걸 얘기가 쓰는 거야. 이걸. 오케이? 그래서 fx를 x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해서 얘가 되는 원래 함수를 찾으세요 하는 기호고요. 그럼 뭐가 나오니? 이 fx의 부정적분이 구해지겠죠. 그걸 통상적으로 대문자 fx를 했으니까 라지 fx라고 쓰고요. 뭐 붙여야 되니? 그치? 식이 생겨도 항상 뭐 붙인다? C를 붙이라고 그랬죠. 왜? 상수항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정적분 구할 때는 적분상수가 따라 당겨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적분상수는 정할 수 없습니까? 아니지.
만약에 함수값 하나가 정해진다면 F1이 뭐 0이다라는 함수값이 있으면 대입했을 때 0대도 가는 C를 찾으면 함수 상수가 정해지겠지.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C로 표현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별거 없네 사실은. 그래. 어차피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라면 미분하는 방법만 잘 생각하면 원래 함수 찾는 거 안 힘들잖아. 방금도 찾아냈잖아. 미분해서 다 해서 된다고요? 찾아낼 수 있잖아 이렇게. 단순한 역연산이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적분법 공식, 가장 많이 쓰는 적분 공식은 미분법에도 뭐 있냐? x의 n승을 미분하는 게 제일 많이 쓰였죠. 왜? 다항 함수는 얘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지수 내리고 하나 깠지 지수를. 그럼 적분 보자. x의 n승을 적분해볼게 x에 대해서. 이게 다항 함수의 기본이 될 거니까. 자, 미분해서 x의 n승이 됐어. 그럼 미분하면 지수 하나 작아졌죠. 그럼 원래 미분보다 지수 하나 크다는 얘기지. 그럼 미분해서 x의 n승이라는 얘기는 원래 함수는 어때? 얘라는 얘기잖아. 됐지? 근데 봐봐. 사실 얘를 미분하면 앞에 뭐가 떨어져야 돼? n 플러스 1이 빠진 다음에 지수 하나 작아져야겠죠. n 플러스 1 곱하기 x의 n승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n 플러스 1이 있어 없어? 없지? 무슨 얘기야? 분모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수가 앞으로 빠지면서 약분되어서 1 되어버리고 x의 n승으로 바뀐 거겠죠. 이해돼? 아니 얘 미분하면 얘 나오잖아. 요거 없이 미분하면 앞에 n 플러스 1이 곱해져야 정상이잖아. 없잖아. 그 말은 n 플러스 1 내놨을 때 얘랑 약분돼서 없었다고 봐야겠지. 이게 다항수 적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적분법이야. 자 그럼 봐봐. 미분은 순서 잡아. 미분은 뭐부터 했니? 지수를 먼저 앞으로 내린 다음에 하나 깠지. 적분은 역연산이야. 순서 반대로 어떻게 되니? 내린 다음에 깐 걸 나중에 했지. 지수 하나 깐 거를. 그럼 적분은 지수 하나 올리는 걸 먼저 해야지. 지수를 하나 먼저 올려놓고 그 지수를 어떻게 한다? 앞으로 내리는데 어디로 내려야 돼? 분모로 내린다는 얘기야. 역수를 취해서 내린다고요. 오케이? 적분법 뭐부터 한다고요? 지수 먼저 이를 키워놓고 그 다음에 그걸 앞으로 내려. 내리는데 어떻게? 뒤집어서 내려. 분모 내린다 또는 역수 취해서 내린다. 역수 취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야. 왜냐면 분수로 나오면 분수 계산하보다는 역수 취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됐지? 역수 취해서 내린다. 그 다음에 상수 붙인다. 그 다음 자, 1dx는 1은 생각하고 많이 쓴다. 인테그랄 dx 그러면 오씨 선생님 못해요 맨날 물어본다고요. 실제로 그랬어. 학교 시험 이렇게 되니까 용감하게 손드는 거야. 선생님 못합니다. 야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뭐가 생각된 거야? 1이 생각된 거야. 그러면 미분에서 1 되는 거는 뭡니까? x지.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있는 거야. 인테그랄 dx는 x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모든 다항함수 다 적분할 수 있겠죠. 왜? 왜? 다항함수는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더하기 빼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론 적분의 성질까지 보셔야 돼.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다항함수 적분의 기본이 될 거라고요. 자, 미리 그냥 다 빼고요. 문제 바로 볼게. 얘네들 다 정리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할게. 첫 번째, 부정적분이 뭐야? 미분에서 fx가 되는 원래 함수입니다. 그지? 원래 함수 얘를 부정적분하고 있는데 왜 부정적분입니까? 미분에서 얘가 되는 함수는 찾을 수는 있지만 상수항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할 수 없어서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할 수 없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붙어야 돼? 상수항을 나타내는 상수, 적분 상수 C가 항상 붙습니다. 자, 그럼 이 적분을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뭔데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고요. 인테그랄 fx dx는 미분에서 fx는 누구의 x에 대해서 미분에서 미가 되는 원래 함수를 찾는 건데 그거를 대문자 fx라고 표현을 하시면 더하기 c 상수항을 반드시 붙여줍시다. 그럼 그 적분법이 뭐가 됩니까? 당연히 미분의 예계산이니까 x에서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를 먼저 1 키우고 그 지수의 역수를 앞에다 곱해주십니다. 그리고 상수 곱합니다. 1은 x로 바뀌면서 상수의 역수입니다. 이건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좀 더 얘기해볼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산 관계이지. 그럼 역연산이면 어떤 의미가 있어? 봐봐. A에다가 나누기 B 곱하기 B 하면 어떻게 돼? 그냥 A가 나오지. 어떤 연산과 그 역연산을 동시에 해주시면 어떻게 돼? 서로 상쇄되면서 연산이 아무것도 안 된 거랑 같을 거 아니야. 더하기 2 빼기 2 해주면 달라진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면 미분과 적분도 역연산이니까 미분과 적분을 연달아 적용시키면 함수의 변화가 없겠네. 오케이. 오케이.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먼저 뭐 할까? 적분해볼게.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이게 다 하나의 함수잖아, 그치? 다시 x로 미분해 볼 수 있죠. 요만큼이 적분했다는 뜻이고요. 적분해서 만들어진 함수를 다시 미분한 거야. 그럼 뭐가 될 것 같아? 처음 함수에서 변화가 없겠죠. 여기가 3이니까. 자, 이번에는 fx를 x로 미분 먼저 할게. fx를 x로 미분했다는 뜻이니까. 그럼 도함수가 구해지겠죠. 다시 미분한 함수를 x로 적분할게요. 그럼 미분과 적분도 역연산이니까 서로 아무 연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fx가 되겠죠. 근데 둘이 같냐라고 하면 달라. 잘 뜯어볼게. 하나씩. 자, 이 부분 계산해봐요. 인테그랄 fx dx는 대문자 fx 더하기 c가 되지. 이 함수를 x로 미분했지. 자, 미분하면 대문자 fx를 다시 미분하면 소문자 fx로 바뀌지. 그치? 얘 적분한 게 넣으면 얘 미분하면 fx가 나와야지. 그쵸? 그리고 c는 상수항이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사라지니까 fx가 남게 되겠죠. 근데 이거 보세요. 자, 얘를 미분했어요. fx로. fx를 x로 미분했어요. 그럼 뭐 나오니? f'x 나오겠죠. f'x를 적분했어. 그럼 얘를 적분하면 당연히 f'x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니? fx가 나오겠죠. fx가 나오는데 적분을 하면 뭐 붙어야 돼? 항상 적분 상수 c가 붙죠. 따라서 위에 건 아래 건 결과 똑같아 달라? 달라요. 밑에 거는 c라는 상수항이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뭐 어떻게 구할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이니까 둘이 연달아 이루어지면 그냥 뭐가 된 거야?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미분과 적분은 없어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 그럼 그냥 fx가 튀어나오는 거야. 다만 적분이 나중에 되면 적분 상수를 붙여주셔야겠지. 먼저 되는 적분 상수는 어차피 미분에 사라지니까 상관없는데 마지막에 적분이 되는 경우에는 항상 적분 상수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일단 먼저 인지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인테그랄 있지. 어떤 내가 문제를 풀 때 조건식을 받았는데 조건식에 인테그랄이 붙어 있어. 그럼 막 적분을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미분해버리면 그냥 인테그랄 나버린다고요. 조건식에 인테그랄이 보이거나 또 대문자 fx 보이죠? 미분해버리면 뭐가 되니? 소문자 fx로 바뀌지? 얘들이 문제에 등장하면 양변을 x로 뭐라? 미분하라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편하게 풀립니다. 얘 미분하는 순간 사라질 거고요. 그럼 뒤에 10만 남겠죠. 얘 미분하는 순간 스몰 fx. 일반적인 fx가 보이시니까 fx를 구하는 문제든 얘를 이용하는 문제든 쉽게 풀 수 있겠죠. 얘는 안 줄 테니까. 그치? 자, 기억하셔야 돼. 엄청 중요한 게 이거. 이럴 때 이렇게 하자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좋은 건 아니지. 왜냐면 내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시키지 않아도 이거 미분해야겠다 생각하면 좋은 거지만 우리 잘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시험에서는 그걸 고민할 시간조차 아깝지. 이런 거는 그냥 바로 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올 때는 미분하자라고 그냥 기억을 하자고요. 약속을 하자. 됐지? 문제 출제한 사람도 그럴 의도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정적분의 승실. 부정적분의 승실, 우리 지금 어디 개념이냐면 이거 문제 좀 먼저 띄워서 166쪽, 167쪽을 하고 있어요. 166쪽에 두 번째 보면 부정적분의 승질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보세요. 인테그랄 kfx dx는 어차피 미분의 이근사니까 미분 생각하시면 돼. 미분할 때 k 있으면 어떻게 돼? 상수항은 따로 빼놓고 미분한 다음에 마지막에 곱해져 돼 있지. 적분할 때 마찬가지잖아. 얘를 떼놓고요.
fx만 적분한 다음에 마지막에 k를 곱해줘도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두 함수가 더하기 빼기로 됐을 때 적분은 따로 적분해서 더하기 빼기로 연결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왜? 미분할 때도 더하기 빼기 따로 분리해서 미분해서 풀어도 됐죠. 그쵸?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될까? 우리 미분 생각해봐. 곱하기 따로따로 미분해서 곱했니? 아니지. 곱미분은 좀 특이하게 했었죠. 하나씩만 미분하고 곱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분할 때도 곱하기는 따로따로 적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누기를 배우진 않았지. 나눗셈에 대한 미적분 단어 가서 미적분 과정 가서 배울 거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적분의 성질이 두 개밖에 없어요. 상수항은 얼마든지 인테그랄 밖으로 꺼내도 되고 밖에 있는 건 안으로 씹어넣어도 된다. 계산 편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더하기 빼기만 분리 가능하다. 곱하기 나누기 분리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곱하기 나누기 분리 안 됩니다. 미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생각해보면 유추해보면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곱하기도 공비분법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치. 그걸 우리가 부분적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미적분 가서 배울 거야. 그래서 수트에서는 적분의 성질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알겠니? 이것만 해도 다 할 수 있어 없어? 다함수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다함수는 어차피 다함수는 뭐 개수가 곱해져 있거나 더하기 빼기로 각 항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각 항을 미분할 수 있는 적분할 수 있는 공식을 여기 만들었으니까 다 할 수 있는 거겠죠. 됐지? 여기 새로운 게 아니니까 오더블 스웨터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줄게. 자, 지금까지는 배운 내용 가지고요. 이제는 적분을 해볼 수 있어요. 문제 들어갈게요. 그냥 잠 좀 깨라. 무려 몇 시? 12시에 일어나놓고 뭘 또 그렇게 녹화되고 있었네? 미안해. 국민고등학교 2학년 박근혁씨. 그렇지 마. 우리 말로 안 본다니까. 아니 가끔씩 보내들 있더라. 모르는 사람이 검색해본지. 괜찮아. 걔 널 몰라. 괜찮아 마. 그치? 나 인사 좀 할래? 자, 163쪽에 필수해지 1번 볼게요. 등식 인테그랄 6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 dx는 bx세제곱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c를 만족시킨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얘의 부정적분을 찾는 거니까 미분에서 얘가 되는 원래를 찾는 거죠. 그지? 그럼 찾아 나갈 수 있겠네. 미분에서 6x제곱이 됐다고요? 그럼 아까 배웠잖아. 어딨냐? 여기. 됐지? 자, x제곱만 보세요. x제곱만 보면 지수 하나 키우라고 그랬죠? x에 몇 제곱 되는 거야?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그 역수를 앞으로 곱하라고 그랬죠? 3분의 1이. 3분의 1이 곱하라는데 6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6 곱하기 3분의 1이 얼마 되니? 2가 되겠죠?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미분해서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거야. 미분하면 6x제곱 나오죠? 제대로 한 거야. 더하기. 자, 6x니까 x 지수 하나 더 키워요. 그리고 그 역수 앞으로 곱하라고. 2분의 1 곱하는데 6이 있어요. 얼마? 3. 됐지? a. 상수 하나 어떻게 했냐? 1은 그냥 x지. 그럼 a는 ax 되면 되겠죠? a는 ax. 왜냐면 1차는 미분하면 상수가 남았잖아. 그치? 개수가 남았잖아. 그럼 이거는 1차의 개수로 들어오면 되겠죠. 더하기 뭐가 되니? c가 되겠지. 그게 뭐라고? 얘랑 같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b는 얼마다? 2고 c는 3이고요. a는 6이 됩니다. c는 모릅니다.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풀이. 뭐 한 거야? 있는 그대로 너의 적분은 얼마입니까? 물었으니까 얘를 적분해보는 거야. 자,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겠어? 그치? 인테그랄 보이잖아. 그것도 치우고 싶지? 그것도 치우고 싶지? 양변 뭐 하면 된다? x로 미분하면 된다. 양변 x로 미분하면 된다고요. 그럼 얘도 어때? x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됐어? 됐지? 자, x로 미분하면 인테그랄하고 미분은 사라지겠죠. 그럼 뭐만 남아? 6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만 남고요. 우변 미분하면 자, 미분하면 얼마야? 3bx 제곱
2cx 플러스 6이 나오겠죠. 둘이 비교되잖아. 3b가 6이니까 b는 2입니다. 6이 2c니까 c는 3입니다. a는 6입니다. 아까는 어때? 똑같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뭐야? 입장에서 아직은 적분보다 뭐가 편하니? 미분이 더 편하고 더 빠르지? 네. 그러니까 문자 쪽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근데 다 똑같아. 상관없긴 한데 이 말 의미 알겠죠? 좀 더 조금씩을 쉽게 해석하려면 인테그랄을 집어 치우는 게 좋고요. 집어 치우려면 양변은 뭐한다? x로 미분하는 순간 인테그랄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필수예제 2번. 부정적 공부하는 건가? 자, 이것도 적분을 할 수 있니? 아니지. fx를 모르니까 적분하기 힘들지, 그치? 그럼 어떡하겠냐? fx 구하려면 인테그랄을 바꿔줘야겠죠. 인테그랄을 바꿔주기 위해서 뭔데, 양면을? x로 미분한다. 그럼 얘도 x로 미분해 주셔야겠지, 그치? 또 이런 의문을 갖네. 쌤 여기를 미분하는데 왜 dy dx고요. 얘는 왜 그냥 x입니까? 같은 편이야. 근데 얘는 여기 앞에다가 이거 전체에다 이거 씌우기 되게 힘들어서 그냥 뒤에 쓴 거고요. 얘도 볼 때 dy dx 써야겠죠. 써야겠는데 귀찮아서 그냥 좀 쓴 거야. 내 그냥 변덕이야. 알겠니? 둘 다 이래놓고 미분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써도 돼. 그리고 둘 다 앞에 dxb 써도 돼. 네. 그럼 자, x는 어떻게 되니? 여기 사라지겠지? 이렇게 써놔야지 사라지는 친구 맛이 나잖아, 두 개 동시에. 여기다 점 찍어놓으면 얘랑 줄기 좀 이상하잖아, 그치? 안 이상하? 말도 내 변덕이야? 자, 이건 어때? 미분하는 게 좀 편하니까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니? x-1fx가 될 거고 그런 순간 우변은 3x제곱 마이너스 4x 1이 되겠죠.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왠지 될 것 같아. 쟤랑 해서 없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x-1 있을 것 같아. 느낌상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찍찍 날아가죠. 따라서 fx는 얼마나? 3x 마이너스 1이다. 힘들지 않지, 그치? 자, 두 번째 이거 뭐라 그랬어? 에이, 인테그랄 치고 싶지. 뭐 하자 또? x로 미분하자. 그럼 우변도 x로 미분 쳐야겠네, 이렇게. 자, 미분 치면 인테그랄 dy dx 날라갈 거고요. 2x 플러스 1 fx가 나오겠네. 우변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인수분해할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왠지 나올 것 같아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아이씨 바본 같다 미안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오면 x 빼기 1x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그러면 2x 플러스 1 날라주면 fx는 얼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잘 쓰겠지. 그치? 역시 얘 이용해서 풀어내가시면 되겠죠. 넘어가 볼게. 필수예제 3번. 자, 부정적분은 미리 느끼겠지만 어때? 미분의 여기서 하니까 쉬워. 적분 전체 통틀어서 제일 쉬운 쪽이야. 아니면 수투 전체를 통틀어서도 제일 쉬운 단원이야. 진짜야. 쉽잖아. 그냥 계산밖에 없어요. 계산밖에. 생각하고 자식이 없는 단원들이야. 보세요.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xfx를 적분하고 다시 미분한 게 니라며. 그리고 이거 보는 순간 뭐야? 미분과 적분하면서 없어지겠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럼 뭐가 남아? 안에는 니가 그대로 나왔겠죠. 따로 내가 미분 안 했어. 미분되어 있으니까. 그치? 미분되어 있는 거를 그냥 지워서 정리만 한 것 뿐이야. 좌변은 xfx라는 얘기죠. 됐어? 아까는 인테그랄 했을 때 미분이 없었잖아. 그래서 이걸 지우기 위해서 내가 미분을 해준 거니까 좀 더 미분해 준 거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게 미분이 돼 있다니까요? 굳이 이걸 미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미분이니까 미분합니다 해서 xfx는 10x 빼기 2라고 쓴 놈이 있어. 미친 거야, 그지?
얘가 없이 문제 나왔다면 이거 미분해야 되고 그럼 얘도 미분해 주는 건데 미분이 돼 있으니까 좌변 정리한 게 너야. 그럼 우변은 그대로 나와야지. 됐지? 이해하겠어 차이를? 이렇게 나오면 인테그랄이 거슬리네? 치우자. 그럼 양변은 뭐겠냐? x를 미분해야겠죠. 좌변 x를 미분해서 우변 x로 어떻게 돼? 미분해야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니? xfx는 얼마 미분했으니까 10x 빼기 2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는 이미 미분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로 그냥 지워주고 뭐가 남아요? xfx는 남죠. 그지? 그럼 우변 미분해 안 해? 안 하는 거라고요. 왜? 내가 따로 미분한 게 아니거든. 안 해야 돼. 그럼 그대로 얼마야? 5x제곱 빼기 2x가 되는 거죠. 그러면 x 떼면 fx는 5x-2가 되고요. f2는 8이 되겠다. 괜찮지? 두 번째도 보세요. 이번에도 적분과 미분이 같이 있으니까 치워지겠지. 다만 조심할 거 뭐야? 적분이 나중에 있으니까 뭐가 돼야 돼? c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미분 적분 사라지면서 뭐가 남아? x 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2x만 남는 게 아니고 뭘 붙여줘야 돼? 적분 나중에 있으니까 c를 붙여주셔야 된다고. 적분 나중에 하면 c가 붙는다고요. 속에 함수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c가 붙는다고요. 적분 나중에 하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c가 붙는다고요. 됐지? 우변은 얘가 바로 뭐야? fx지. 됐지? 자, 그러면 적분상 c를 구하는 방법 함수값 주는 거겠죠? 줬죠? f0은 1이니까 0 넣어서 1 되려면 c가 얼마 돼야 되니? 1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fx를 구할 수 있게. 그래서 미분 적분이 연달아 붙어 있으면 지워주시면 되는데 적분이 나중에 이루어지면 상수 c를 꼭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테그랄만 있고 미분이 안 보일 때는 내가 양변을 미분해서 지워줄 수 있겠죠. 그때는 양변을 미분한 거니까 좌변에 인테그랄 미분 붙이는 순간 우변도 똑같이 미분을 빠짐없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계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필수의 3번. 자, 잘 보자.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자, fx와 gx를 더한 거를 미분한 게 3이고요. fx의 gx를 뺀 거를 미분한 게 4x 빼기 더하기 4래. f0은 1이고 g0은 -1일 때 f2 더하기 g4를 구하라는 얘기야. fx와 gx를 같이 묶어서 지금 결과를 줬지. 그걸 통해서 fx, gx 따로 구하내라는 얘기야. 왜? 서로 다른 걸 집어넣기 때문에 따로따로 fx, gx가 구해져야지만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f2 더하기 g를 구하라 그러면 이 식을 통째로 구해도 상관없는 거지만 다른 함수 값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어떻게 되니? 자,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분하니까 나 어떻게 돼? 따로 미분해서 f'x와 g'x지. 얘가 얼마나 얘기야? 3이라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 미분했으니까. 그렇지? 얘 미분했으니까 f'x. 미분은 따로따로 미분해야 되니까 빼기 g'x. 이 식을 계산했더니 4x 플러스 4가 나왔대. 그럼 두 식을 어떻게 연립하면 f'x와 g'x 바로 보이시겠네. 그치? 자, 둘을 더합니다. 둘을 더하면 g'x 사라지니까 2f'x는 둘을 더합니다. 4x 플러스 7이 될 거고요. 따라서 f'x는 얼마 되니? 2x 플러스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럼 g'x는요? 나눠 먹어야지. g'x는요? f'x 빼기 4x 빼기 4지. 뭐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해될까? 그럼 g'x는요?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7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죠. 됐지? 자, 그러면 f'x와 g'x 나왔으니까 각각의 부정적분 구해보자. fx는요? 얘를 적분하면 되죠. 얘도 적분해야겠죠.
자 2x 분합니다. 지수 1 키우면 2가 되고 역수 2분의 2니까 1 x 제곱이 되겠죠. 1 상수항은 2분의 7x로 바뀌죠. 부정적분이니까 c 붙여야죠. 이렇게 c5 붙인 거는 여기도 c 하나 더 나올 거라서 gx는요 마이너스 x 제곱 여기도 상수항 넣었죠. 적분 상수가 두 개 나올 거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c1 c2로 썼을 뿐. 자 상수 구하기에서 뭐가 주어졌냐? 주어졌죠. G0은 1이야. F0은 1이야. 0놈 1 되려면 이게 1 나와야겠네. G0은 마이너스야. 그럼 C2는 얼마나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F'에서 Fx가 GS가 있으니까 대입하면 답 나오겠지.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선생님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여기 미분했다는 표현이 거슬리잖아. 그래서 그냥 아까는 미분을 그냥 해버렸고요. 이제는 미분했다는 표현을 없애기 위해서 뭐야? 그 여기에 사는 적분을 양분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인테그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인테그랄 하면 찍찍 사라지지. 그럼 뭐가 남아? fx 더하기 gx 더하기 c 맞죠? 두 번째 오른쪽도 3 적분하면 뭐가 되니? 3x죠. 더하기 c 되겠지. 근데 봐봐. 양쪽 다 적분하면 양쪽에다 적분상수 생기지. 근데 굳이 적분상수를 두 개 그냥 놔둘 필요가 있니? 어차피 이 형식에서 하나를 합칠 수 있는 걸. 그지? 그래서 양쪽에 다 적분상수가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편의상 한쪽에만 붙여서 써도 괜찮다. 어차피 상수항은 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왼쪽은 두고요. 오른쪽에는 3x에다가 상수 c를 붙여주시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인테그랄하고 미분하고 상수해야 되니까 뭐 나오니? fx 빼기 gx 나오죠. 그럼 이것도 적분하면 되겠죠. 어차피 적분상수를 여기서 합칠 거니까. 자, 4x는 2x 제곱이고요. 4는 4x가 될 거고요. 상수 c, c. 자, 그러면 두 개 있으니까 둘을 연립하면 fx와 gx 나오겠는데 먼저 c1, c2부터 구해야겠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대입하면 되잖아. 자, F0 더하기 G0은 C1이지. 둘이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니까 C1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F0 빼기 G0은 0 대입하면 C2지. F0 빼기 G0은 3. 따라 C2는 얼마다? 3이다. 자, 둘을 더하면은 fx가 나오고 빼면 gx가 구해지겠지. 그렇게 해서 fx, gx 구해도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야. 어차피 나중에는 다시 미분했으니까 적분을 한번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미 얘는 적분을 먼저 해가지고 미분하는 과정들을 없애버린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적분을 언제건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하느냐의 차이뿐이야. 시킬 대로 미분해서 구한 다음에 다 구한 다음에 적분해서 찾든지 처음부터 적분을 통해서 미분한 거를 날려버린 다음에 바로 찾든지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어느 쪽이든 괜찮아. 근데 자 문제에 따라서는 한쪽이 편한 경우도 있어요. 주로 어떤 경우? 조건에 두 함수의 곱이 주어진 경우야. 이런 문제에서 봐봐. 어떤 조건이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건 얼마나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이런 조건 주어지면 어떡하겠어? 1번처럼 둘을 미분해놓고 풀 거야? 아니면 적분해서 미분을 날려고 풀 거야? 이거를 미분해서 쓰면 어떻게 나오니? 곱미분이니까 복잡하고 더럽게 나오죠?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식을 이용해서 풀려면 어떻게 돼? 좀 많이 복잡해져 버리잖아 오히려. 자 이런 문제는 정확히는 어떻게 돼? 곱하기 있을 때는 인테그랄을 취해버려가지고요 날려버린 다음에 fx 곱하기 gx는 얘 적분한 어떤 함수다 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어때? 간결해지지. 그래서 곱함수가 있을 때는 미분을 하기보다는 미분을 안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적분을 통해서 미분을 없애주는 게 편한 방법이야. 그치? 근데 더하기 빼기는 보다시피 어때? 직접 없는 대로 미분하든 또는 인테그랄 씌워서 미분을 없애고 풀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취향껏 하시면 된다. 바로 선생님 말한 게 어딨냐? 밑에 154번 문제 있잖아. 그치? 첫 번째는 fx 더하기 gx인데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야?
fx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돼 있잖아. 그럼 이거를 있는 보이지 것들을 미분해버리면 많이 복잡해져서 아이씨 뭐야 못 푸는 문제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면 인터그랄 씌워서 g에서 미분을 없애놓고 푸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는 거. 오케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안하지만 조금 더 나갈게. 필수에도 9까지 할 겁니다. 미안할 건 없죠. 왜 미안하세요? 아니.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응? 뭐예요? P. 이거죠. 혈압에 좋고 체중 감량에 좋고 뭐 등등등 간에도 좋고 뭐 그러다가 먹을래? 맛은 없어. 근데 치안이 하나 줬더니 원샷 때인데 도저히 못 되고. 자, 필수의 5번입니다. 부정유풍 예산이지.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t제곱을 x에 대해서 접근하는 얘기야. 그럼 무슨 말이야? x를 변수로 보고 미분했을 때 네가 나온 함수 찾는 거죠. 그럼 t는 무슨 취급이야? 상수 취급하는 거야. 변수가 아닌 놈은 다 상수 취급하는 거야. 숫자든 문자든.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는지? 더하기 빼기니까 따로따로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씩 보자. 지수를 먼저 1을 키우고 그 키워진 지수의 역수를 취하라고 그랬죠. 앞에다가. 됐지? 마이너스 지수를 먼저 1을 키우고 키워진 지수의 역수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t. 그 다음에 이게 상수항인 거지. 상수항이면 뭐 붙는다? x만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은 적분상수. 두 번째, 예, 계산하면 되지만 우리가 부정적분의 성질에 의하면 더하기나 함수를 합쳐놓고 풀어도 되겠죠. 넌 따로따로 해도 돼. 근데 합쳐놓고 풀면 인테그랄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dx가 되겠죠. 좀 풀할게요. x 지수를 키워줘. 세제곱 역수 3분의 1 앞에 곱하면 1 되겠네. 그 다음에 x 제곱이지. 지수를 키워서 제곱됐지. 역수 2분의 1 곱하면 또 1 되겠네. 마이너스 1x 플러스 c. 그치? 미분과 마찬가지로 적분도 그냥 손쉽게 해낼 수 있어요. 밑에 볼게요. 필수 6번.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어때? P 적분 함수라고 되면 저기 있는 인테그랄 뒤에 있는 함수, 우리 적분이 되는 함수라고 그래서 얘를 P 적분 함수라고 그래. P 적분 함수. P가 뭐야? 당하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적분을 당하는 함수야. P 적분 함수가 지금 무슨 꼴이야? 분수꼴들이지. 자, 근데 봐. 분수꼴의 함수 적분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성질 중에 분수꼴의 성질 있어서 나눗셈에 대한 성질? 없었지? 몫의 적분 미적분 갔으면 배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런 분수꼴은 뭡니까? 분수꼴이 아닌 거야. 인수분해서 작분하면 그냥 강식이 나오는 거야. 우리를 속여주는 거라고요. 이거 인수분하면 뭐 봐? y제곱 플러스 1은 인수분하면 y 플러스 1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분모에는 y 플러스 약분되면 결국 너는 뭐야? 인테그랄 y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을 적분하세요 하는 건 똑같은 게 되겠죠. 자, 이제 적분 변수가 누구니? y잖아. 그치? y에 대해서 미분해서 네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y의 지수를 하나 올리고요. 역수를 한번 곱해주죠. y의 지수를 하나 올리고 역수를 한번 곱해주고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지? 네? 네. 말을 하죠. 계속 말처럼 민망하게. 그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오씨, 분수꼴인데 어떡하지? 인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가만 보니까 어때, 둘이? 합칠 수 있지? 합칠 수 있으니까 인테그랄 x 빼기 3분의 x제곱 빼기 9지. 9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x제곱 빼기 9는 x 빼기 3, x 더하기 3이 되는 거니까 x 빼기 3이 약분되니까 결국은 인테그랄 x 플러스 3 dx 약분하면 2분의 1x 되고 플러스 3x 됐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얼마든지 합체하거나 분리할 수 있고 우리가 분수꼴에 비정분함수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분수꼴일 리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으니까 어떻게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 7번 1번 어떡할래? 자,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곱하기도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럼 아까 나누기도 안 되니까 나누기를 어떻게 해? 사실은 약분해주면 다함수가 있잖아, 그치? 곱하기는 뭐야? 분리 안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전개할 수밖에 없어요. 전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나오도록 한 다음에 찢어서 계산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니? 세제곱이지? 그치? x 세제곱 마이너스 1 dx가 되는 거고요. 얘는 전개해야 되겠네, 그치? 귀찮네. 어쩔 수 없어. 자, 9x 제곱이니까 9x 세제곱 빼기는. 자,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x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더하기 빼기 그걸 합칠 수 있겠죠? x세제곱 빼기 9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x 세제곱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합쳐서 한 번만 해주면 되겠다. 자, 접근합니다. 지수 1을 키웁니다. 역수 4분의 1 앞에 곱해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지수 1을 키웁니다. 역수 3분의 1을 곱하면 2가 되겠죠. 지수 1 키웁니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되겠죠. f0은 0이니까 0집으로 생되려면 상수항이 0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겠네. 됐지? 적당히 성질등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는 거야. 그냥 무턱대 여기서 각각 계산해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어차피 뭐 이런 동량들을 두 번 따로 계산하는 얘기는 한 번 계산이 맞기 때문에 정적분의 성질을 위해서 합쳐놓고 계산한 것뿐. 조심할 거는 곱하기 뭐 한다. 반드시 정리해서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따로따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거. 아이씨, 어떡하지? 아까 했잖아. 분수꼴이면 뭐 된다? 인수분해서 약분될 거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약분되겠네, 이렇게. 그럼 얘는 인테그랄 x 마이너스 1 dx로 나올 거예요. 얘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x 플러스 1만 남네. 자, 정적분의 수를 합칠 수 있겠죠. 합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라지니까 뭐야? 2x만 남는데 2x. 미분에서 1 되는 거는 x제곱이죠. c가 되겠죠. 상수항을 구하기 위해서 뭐 줬냐? f-1은 3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c지. 따라 c는 뭐라 쓸 수 있다? 뭐라 쓸 수 있겠네. 오케이? 힘들지 않은 거. 자, 그 다음 필수제 8번
그거까지 판단했죠. 자,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게 됐어 이제는 2분의 순간에는 원래 함수를 찾는 부정조건이 강해졌죠. 그러면 만약에 F'X를 얘가 어떻게든 알아낸다면 그걸 통해서 Fx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지. 자, fx의 도함수를 주고요. f는 2일 때 fx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f'x부터 fx를 구하려면 뭐한다? 얘를 적분하면 되겠죠. 인테그랄 누구를 3x 제곱 빼기 4x를 f'x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니? 얘의 부정적분 fx가 나오겠죠. 물론 더하기 c가 없겠죠. 그래서 적분해보면 자 3x제곱 빼기 4x를 적분하면 x 세제곱이고요 3분의 1 곱해지면 1 되겠고요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2분의 1 곱해지면 2가 되겠네. 상수식가 바뀌었죠. 그지? 그러니까 얘를 도함수를 적분하면 얘가 나왔어. 얘가 fx인데 이 수많은 부정적분, 얘의 부정적분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 상수항을 관리하면서 그 함수 중에서 우리가 찾는 fx는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함수라며.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1을 집어넣어야겠지. 얘가 지금 fx가 하는 거잖아. fx는 얘의 부정적분이니까. 그러면 f1은 fx는 저렇게 나오겠다. 그치? 우리 더함수 알면 뭐 할 수 있다? 원래 함수 뭐 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이게 이제 미분단원에서 예를 들어서 봐봐. 뭐 우연히 f'x의 그래프가 1하고 3에서 만나. 그럼 f'x의 식을 만들 수 있죠. 최고치 개수 3이다라고 하면 2라고 그러면 2. x-1, x 빼기 3 만들 수 있죠. 그럼 여기서 fx 찾아가려면 어떻게 되니? fx는 최고치 개수가 1인 3차 함수구나. 그러면 fx를 x세제곱, ax제곱, bxc로 둔 다음에 미분한 거랑 얘를 정리한 거랑 비교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지. 근데 이제는 뭐 할 수 있어? 그럼 이걸 그대로 그냥 적분해서 fx를 거꾸로 찾아나갈 수도 있겠죠. 그게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9번. 아까 얘기했나요? 요 밑에 빨간색으로 쓴 거. 자, 조건식에 뭐가 보이면 대문자 fx 보면 뭐하라? 미분하라 그랬죠. 미분해야지 소문자 fx가 바뀌니까. 대문자 fx는 몰라요. 소문자 fx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x로 미쳤다. 미분한 적이 있어. 대문자 fx면 양변을 x로 뭐한다? 미분하라고. 좌변 우리 전체 미분합니다. 자, 대문자 fx 미분하면 소문자 fx가 바뀌고요. 자, 우변 가로한다 미분할게요. 자, 이거부터 미분합니다. 공미분이죠. x, fx니까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뒤에 거는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고요. 됐죠? 그러니까 와우. 그러면 x, x는 6x제곱 빼기 2x가 되겠죠. x 하나 떼면 x는 6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f'x 나왔죠? 난 fx 구해야 된다니까요? 어떡할까요? 얘가 1차니까 fx는 몇 차겠냐? 2차겠죠? 그럼 2차 함수 만들었고 미분한 게 얘랑 갖다 비교해도 돼. 그게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고요. 문제는 뭐 할 수 있어? 바로 척분할 수 있겠죠. 6x 마이너스 1을 바로 척분하면 바로 뭐 하는 거니? 우리 찾는 fx가 나오겠죠. 그럼 미분해서 6x니까 3x 제곱 빼기 2x F0이 1이라며. F0이 1이라면 C가 얼마란 얘기야? 이거지? 그래서 도함수가 구해지면 원래 함수를 찾아낼 수 있어. 적분을 통해서. 자, 우리가 봤지만 오늘 대략 뭐 한 거야? 그냥 계산밖에 없잖아. 뭐 필요하면 미분하고 필요하면 적분하고 필요하면 더하고 빼고 뭐 그거밖에 없잖아. 나중에 적분하시고. 그래서 부정적분 어렵다 할 이유가 없어. 절대적으로. 물론 뒤에 문제 좀 있지만 이 역시도 무조건 쉬워. 무조건 쉬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집 가서 뭐 해야 되니? 뭐 미분의 역에서 하니까 부정적분 구하는 게 힘들진 않지만 좀 더 능숙하게 그냥 풀 수 있게끔 연습 좀 하셔야 돼. 함수 나왔을 때 쭉쭉쭉쭉 접근할 수 있도록. 됐지? 그래서 171까지 숙제해 오시고요. 중간에 연습 문제 있죠? 도함수 활용 마지막 단원에 그거는 스텝 3 빼고는 배우시면 되고요. 스텝 3 할지는 각자 취향껏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너지는 어디까지 오냐? 어, 185쪽에 유형 5번까지. (185쪽에) 유형 5번까지입니다. 됐지? 자, 유진이 끊어주시고요.